어디서 비린내 안 나니? 축축한 물수건이 강태순의 얼굴에 맞고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고급 일식집 개인룸, 50년 만에 다시 마주 앉은 고등학교 동창들이 둘러앉은 자리였어요. 미안. 생선이 들어온 줄 알네. 비린내가 너무 나서. 강태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작은 수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바로 그때 오정숙이 강태순 앞에 낡은 가죽 수첩을 집어들었어요. 생선가게 장부야? 비린내 나는 건 접시에 올리면 안 되지. 오정숙에게 강태수는 여전히 50년 전 생선가게 집 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 안에 누구도 물수건을 맞고도 고개를 숙이지 않은 이 여인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경솔한 행동 하나로 자신들의 인생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뒤바뀌게 된다는 사실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대체 강태수는 왜 50년 만에 그 자리에 나온 걸까요? 그리고 회 받침처럼 짓밟힌 그 낡은 수첩은 어떻게 세 사람의 인생을 뒤집게 되었을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강태수는 KM 미디어 그룹의 창업주였습니다. 출판에서 시작해 영상, 공연, 플랫폼, 문화공간 사업까지 품은 회사였고 상장 계열사만 6개의 임직원은 4,000명이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KM이라는 이름은 알았어요. 서점에서, 공연장에서, 휴대폰 속 플랫폼에서 한 번쯤은 봤으니까요. 하지만 그 회사를 처음 세운 강태순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공식 행사에는 전문 경영인이 나섰고 기자 간담회에는 홍보팀장이 앉았습니다. 회장 명의의 결제는 있었지만 회장의 얼굴은 없었죠. 신문 기사에도 이름 석자는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진은 없었어요. 강태순이 먼저 그렇게 살아온 거였습니다. 앞에 나서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고 굳이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보는 일도 바라지 않았어요. 남편고 강성일은 그런 태순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 자주 말했습니다. 태순아, 너는 그냥 태순이로 사는 게 제일 좋아. 강태순은 그 말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북구 도남동 해장국집 주인도 몰랐습니다. 새벽 5시가 조금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해장국집 간판에 빨간 불이 들어왔고 연두색 글씨 아래로 뿌연 김이 올라왔어요. 문이 열릴 때마다 차가운 골목 공기가 안쪽으로 밀려들었고 참기름 냄새와 파 냄새가 뜨거운 국물 김 사이로 번졌습니다. 강태수는 그 집 2번째 손님이었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외투, 굽이 조금 다른 단화, 골목 어귀에 세워둔 오래된 소나타. 밖에서 보면 그냥 동네 할머니였죠. 해장국집 주인은 태순이 들어오면 따로 묻지 않았습니다. 창가 끝자리, 늘 그 자리였거든요. 태순은 외투를 벗어 의자 뒤에 걸고 안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수첩을 꺼내 테이블 왼쪽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고무줄은 풀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두었습니다. 아침마다 그렇게 했죠. 순댓국 하나요. 깍두기 드릴까요? 네. 주인이 주방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어느 날 그 주인이 수첩을 보다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직장 다니세요? 태수는 깍두기 접시를 자기 쪽으로 조금 당기며 웃었습니다. 작은데 다녀요. 작은데. 강태수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작은데가 KM 미디어 그룹이라는 걸 그 해장국집에서는 아무도 몰랐죠. 순댓국이 나왔습니다. 뚝배기 안에서 흰 국물이 느리게 끓었고 잘게 썬 파가 그 위에 떠 있었습니다.
태수는 숟가락을 들기 전에 먼저 깍두기를 하나 집었어요. 오래전부터 몸에 밴 순서였습니다. 수첩은 테이블 왼쪽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빛바랜 갈색 가죽, 닳아버린 모서리, 몇 번이나 다시 묶은 듯한 고무줄. 겉으로 보면 오래된 장부 같기도 했고 버리지 못한 메모장 같기도 했죠. 그 수첩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1984년이었습니다. 태수는 전세금 500만 원을 빼서 한맥 출판을 시작했어요. 책상 하나, 전화기 하나, 낡은 선풍기 하나가 전부인 사무실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겨울이면 손끝이 얼어 원고지를 넘기기조차 어려운 곳이었죠. 그해 가을 무명소설가 최원서의 원고가 들어왔습니다. 최원서는 아직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작가였습니다. 원고지는 낡았고 제목은 흐렸어요. 몇몇 출판사에서 거절당한 뒤 마지막처럼 들고 온 원고였습니다. 그런데 태수는 그 원고를 쉽게 덮지 못했습니다. 문장마다 거친 데가 있었고 흐름이 무너진 곳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오래 남는 빛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버렸지만 태순의 눈에는 살아있는 문장이 보였죠. 편집자를 둘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태순은 밤마다 그 원고를 자신의 수첩에 직접 옮겨 적었습니다. 한 줄씩 베껴 쓰고 다시 읽고 쉼표를 바꾸고 제목을 고쳤어요. 어떤 문장은 2시간씩 붙들고 있었고 어떤 장면은 순서를 바꿔가며 몇 번이고 다시 적었습니다. 태수는 소설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문장이 어디에서 숨을 쉬는지 알아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태순의 손을 거친 작품이 어떤 계절이었습니다. 국내 누적 판매 540만 부, KM 미디어 그룹의 첫 흑자 작품이었죠. 강성일이 그 수첩을 처음 봤던 날, 그는 오래도록 첫 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순아, 이 글은 세상에 나가야 해. 나도 도와도 되겠니? 그 말을 들은 날, 태수는 처음 알았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틀린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요. 어머니 생선가게에서 남은 종이를 주워 수첩을 만들던 그 손이, 남들이 비웃던 그 손이 어쩌면 틀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오늘은 목요일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나가는 자리였습니다. 강태수는 그동안 한 번도 그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초대 문자가 와도 지웠고 동창의 명단이 우편으로 와도 서랍 안쪽에 넣어두었어요. 보고 싶은 얼굴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남편 강성일은 살아있을 때도 그런 태순을 억지로 밖으로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동창의 초대장이 왔을 때도 그랬어요. 태순이 봉투를 접어 서랍에 넣자 강성일은 그 서랍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순아, 안 가도 돼. 태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성일은 더 묻지 않았어요. 다만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늦은 오후빛을 바라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다만 언젠가 내가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날이 오면 그때는 고개 숙이고 가지 마. 그 말은 오래 남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말은 가끔 서랍 안쪽에서 낡은 종이처럼 떠올랐어요. 그리고 올해 봄, 오정숙의 이름으로 동창 모임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장소는 강남 일식집 1화원. 참석자 명단 아래에는 익숙한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오정숙, 문혜련, 이순자. 강태수는 한참 동안 그 세 이름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이름들 옆에는 짧은 소개가 붙어 있었어요. 태범건설 대표 부인, 국문과 교수, 부동산 프랜차이즈 대표. 태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책상 위에 놓인 결제 파일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매니 파일에는 KM그룹 계열 복합문화공간 입찰 현황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범건설. 그 이름이 그 안에 있었죠. 그 아래에는 KM출판사 교양서 투고 검토 목록이 있었습니다. 문혜련. 그리고 태블릿 화면에는 KM복합문화공간 상권 데이터 제휴 심사 목록이 떠 있었어요. 이순자. 강태수는 오래도록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해가 지고 있었고 책상 위에 스탠드 불빛이 세 개의 이름 위로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50년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의 태순에게는 새 공책 한 권도 자기 편 하나도 이름 앞에 붙은 냄새를 떼어낼 힘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강태수는 더 이상 생선가게의 딸이라는 이름만 가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KM 미디어 그룹의 창업주였고 수천 명의 밥줄을 책임지는 사람이었고 누군가의 원고를 살리고 회사를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가야 할 때였습니다. 태수는 동창 모임 안내 문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2개의 선택지가 떠 있었어요. 참석, 불참. 강태순의 손끝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참석. 짧은 글자 2개였습니다. 하지만 그 손끝에는 50년 전 교실의 냄새와 낡은 수첩과 아직 끝나지 않은 이름들이 함께 올라와 있었죠. 태수는 복수를 하러 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아직도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지, 누가 아직도 자기 이름 앞에 냄새를 붙여 부르는지, 그리고 이제 그 말들이 어디까지 돌아가야 하는지를 확인할 때가 된 것이었죠. 태수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뜨거운 김이 눈앞으로 올라왔다가 천천히 흩어졌어요. 오늘은 나갈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지 않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오정숙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보낸 동창 모임 안내 문자 하나가 50년 동안 닫혀있던 강태순의 이름을 다시 밖으로 꺼내는 문이 될 줄은요. 1하원 2층 복도는 형광등 불빛 아래에 있었습니다. 끝에서 2번째 등이 느리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아래층 주방에서는 참기름 냄새와 구운 생선 냄새가 섞여 올라왔고 복도 끝 창문 너머로 신사동 골목 간판 불빛이 유리 위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계단을 올라 2번째 개인룸 앞에 섰습니다.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낯선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웃음이었죠. 오정숙은 웃기 전에 늘 숨을 짧게 들이마셨고 이순자는 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웃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혜련은 웃지 않을 때마다 창밖을 봤어요. 그 습관들은 쉰 해가 지나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태수는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50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가방 안쪽에는 낡은 가죽 수첩이 있었습니다. 그 수첩이 손끝에 닿는 것만으로도 태수는 자신이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죠. 직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룸 안은 노란 조명이었어요. 테이블 가운데에는 참치회가 흰 도자기 접시 위에 놓여 있었고 소주병이 이미 몇 병 비어 있었습니다. 12명이 앉아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 웃음이 한번 끊겼고 몇 개의 시선이 태순에게 닿았다가 다시 술잔으로 돌아갔습니다. 상석에는 오정숙이 있었습니다. 왔어?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태수는 빈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이순자가 옆자리였고 문혜련은 창가 쪽에서 와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불빛이 있었지만 문혜련은 그 불빛을 보는 척하며 사람을 안 보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죠. 빈잔에 소주가 채워졌습니다.
회 접시가 한 바퀴 돌았고 누군가가 무릎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또 누군가는 손주 사진을 꺼냈어요. 아주 잠깐 평범한 모임처럼 보였습니다. 젓가락이 막 움직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오정숙이 코끝을 살짝 찡그렸어요. 어디서 비린내 안 나니? 소주잔을 들던 손들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오정숙은 접시 위에 회를 내려다봤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시선이 강태순에게 멈췄습니다. 아, 태순이 왔구나. 오정숙은 자기 앞에 놓인 물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축축한 흰 수건이 손 안에서 한 번 접혔어요. 다음 순간, 퍽! 물수건이 강태순의 얼굴에 맞고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강태순은 눈을 감지 않았어요. 젖은 수건 끝에서 물방울 하나가 치마 위로 떨어졌습니다. 어두운 천위에서 작게 번졌어요. 오정숙이 입가를 살짝 올렸습니다. 미안. 목소리는 작았어요. 회가 들어온 줄 알았네. 잠깐. 비린내가 먼저 와서. 이순자가 입을 막고 웃었습니다. 문혜련은 창밖을 봤어요. 여고 때와 똑같이. 강태수는 천천히 물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얼굴을 닦지 않았어요. 테이블 끝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수건은 접히지 않은 채 축축하게 놓였습니다. 아무도 치우지 않았어요. 오정숙의 시선이 이번에는 강태순 앞에 놓인 낡은 가죽 수첩에 멈췄습니다. 이건 또 뭐야? 대답을 듣기도 전에 손이 움직였습니다. 수첩이 집혔습니다. 수첩장이 손가락 아래에서 휘어졌어요. 오래된 가죽 모서리가 오정숙의 손톱 끝에 눌렸습니다. 오정숙은 읽는 신용을 했어요. 고등어 3마리, 갈치 2토막, 비린내 한 바구니. 웃음이 번졌습니다. 수첩이 테이블 한가운데로 던져졌어요. 툭!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오정숙이 접시에서 회 한 점을 집었습니다. 붉은 참치살이 젓가락 끝에 얹혔어요. 그것이 수첩 위에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마치 접시 위에 놓듯이 생선가게 장부라며 간장 종지가 기울었습니다. 검은 간장이 낡은 가죽 수첩 모서리로 번졌어요. 처음에는 가느다란 선처럼 스며들다가 이내 갈색 가죽 위로 둥글게 퍼졌습니다. 강태순의 눈이 그 얼룩을 따라갔어요. 오정숙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비린내 나는 건 접시에 올리면 안 되지. 잠깐 정져. 받침이 따로 있잖아. 강태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너무 옅어서 표정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웠어요. 입가가 아주 조금 올라가 있었고 눈은 수첩 위에 번진 간장 얼룩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손은 테이블 아래에 있었어요. 무릎 위를 조용히 잡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원고를 베껴 쓰던 손이었어요. 한맥 출판의 첫 책 표지를 포장지로 싸던 손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혼자 결제판을 넘기던 손이었어요. 그 손이 지금 테이블 아래에서 치마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끝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연히 열린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때까지만 해도 오정숙은 몰랐어요. 방금 더럽혀진 그 수첩 모서리의 간장이 마르기도 전에 강태순의 머릿속에서 세 사람의 이름이 조용히 정리되고 있었다는 것을요. 오정숙이 잔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늘 그랬어요. 분위기를 무너뜨린 뒤에도 먼저 잔을 채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방금 전 일이 농담이었던 것처럼 다시 젓가락을 들었고 어색한 웃음으로 그 자리를 덮었죠. 우리 남편 요즘 강남에 큰 거 하나 들어가. 잔을 들던 손들이 오정숙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오정숙은 그 반응이 마음에 든다는 듯 입가를 올렸어요. KM그룹 계열 복합문화공간. 시공계약이 거의 다 됐대.
내년 착공이라더라. KM이라는 이름에 몇몇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뉴스에서 자주 보는 얼굴은 아니어도 서점과 공연장에서 한 번쯤은 스쳐 지나간 이름이었어요. 오정숙은 잔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급이 맞는 대로 가게 돼 있어. 잔이 부딪혔습니다. 이순자가 끼어들었어요. 나도 KM 복합문화공간 쪽이랑 제휴 심사 중이야. 상권 데이터랑 입점 중개 쪽? 이번엔 진짜 될 것 같다고 하더라. 문혜련이 와인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KM 출판사에 원고 넣었어. 3년째인데 이번엔 넘어올 것 같아. 세 사람이 잔을 들었습니다. 강태순도 잔을 들었어요. 손끝이 잔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오정숙은 수첩 위에 회 한 점을 아직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간장 얼룩도 그대로였어요. 강태수는 그 얼룩을 내려다봤다가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1975년 봄이었어요. 강태수는 서울 변두리역으로 전학을 왔습니다. 아버지는 새벽시장 하역 일을 했고 어머니는 시장 골목에서 작은 생선 가게를 했어요. 태수는 학교에 가기 전 매일 아침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고등어 상자를 옮기고 갈치 비늘을 긁고 얼음물이 고인 바닥을 닦았어요. 손을 씻어도 손톱 밑에는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전학 첫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태순이 도시락 뚜껑을 열자 오정숙이 창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어디서 비린내 안 나니? 그때도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반 아이들이 조용해졌어요. 오정숙은 태순의 도시락을 힐끗 보더니 웃었습니다. 아, 도시락에서 났구나.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순의 도시락 뚜껑이 열릴 때마다 반 어딘가에서 창문이 열렸어요. 오정숙은 늘 그 방식이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반 아이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때만 말했습니다. 태순이 발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올 때, 책을 빌리러 갈 때, 도시락 뚜껑을 열 때만 항상 등 뒤에서였죠. 수첩에 뭐 적어? 고등어 시세? 문학책은 너한테 좀 안 맞지 않니? 생선 이름이 더 익숙하잖아. 책에 냄새 배겠다. 그거 내려놔. 한 번도 같은 말을 2번 한 적은 없었습니다. 뜻은 항상 같았어요. 너는 여기 어울리지 않는다. 문혜련은 달랐습니다. 태순이 발표하러 나오면 창밖을 봤어요. 태순이 책을 건네면 손끝으로 책 모서리를 털었습니다. 태순이 시를 읽으면 조용히 노트를 덮었어요.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있어도 없는 것처럼 대하는 방식이었죠.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오래가는 종류의 잔인함이었습니다. 이순자는 오정숙 옆에 앉았어요. 오정숙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먼저 웃을 때가 많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쪽에 붙는 것이 편했을 뿐이었죠. 그러면 자기 자리는 안전했거든요. 그래도 태수는 썼어요. 공책을 새로 살 돈이 없어 생선 포장지로 쓰고 남은 종이를 모았습니다. 인쇄소에서 버려진 종이도 주워왔어요. 그 종이를 접고 실로 꿰매 수첩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문장을 보면 적었어요. 죽은 문장이면 어디가 죽었는지 그 아래 표시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제목을 보면 자기가 생각한 제목을 나란히 적었어요. 손톱 밑 냄새가 남아있는 손으로 차가운 복도 창가에 기대어 수첩을 채워갔습니다. 가난해서 시작한 습관이었어요. 그 습관이 훗날 눈이 됩니다. 어떤 원고에서 살아있는 문장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는 눈이요. 하지만 그때의 태수는 몰랐습니다. 그냥 썼어요. 수첩을 살 돈이 없어서 쓴 것이었고 종이를 버릴 수 없어서 적은 것이었죠.
그런데 그 손이 훗날 원고를 살렸습니다. 그 손이 책을 살렸고 회사를 살렸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오정숙은 몰랐습니다. 손톱 밑 냄새가 남은 손으로 채워가던 그 수첩이 50해가 지나 자신의 남편 회사 이름 옆에서 다시 펼쳐지게 될 줄은요.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룸 안에서 오정숙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강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첩 위에 놓인 회 한 점, 가죽 모서리에 번진 간장, 창밖을 보는 문혜련, 입을 막고 웃는 이순자, 잔을 흔드는 오정숙, 새 이름이 조용히 한 줄로 놓였습니다. 오정숙, 문혜련, 이순자. 강태수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는 거의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작은 소리와 함께 오래 참아온 어떤 것이 아주 조용히 닫히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날 처음으로 동창 모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돌아온 건 밤 9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강태수는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거실 불을 전부 켜지 않았습니다. 현관 불 하나만 켜둔 채 신발을 벗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어요. 늘 하던 것처럼 신발코를 가지런히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두었습니다. 외투는 소파 팔걸이 위에 내려놓았고 가방은 테이블 옆에 세웠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만 작게 들렸고 창밖 골목에서는 늦게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가 한 번 멀어졌다가 사라졌죠. 태수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가죽 수첩을 꺼냈어요. 수첩은 낮보다 조금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무게가 달라진 건 아니었겠죠. 다만 그 위에 올라갔던 회 한 점과 그 모서리로 스며든 간장과 방 안을 돌던 웃음소리가 함께 묻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수는 수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스탠드 불을 켰어요. 노란 불빛이 가죽 위로 내려앉자 간장 얼룩이 다시 보였습니다. 마른 자국이었어요. 색은 조금 옅어졌지만 가죽결 안으로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손수건으로 문지른다고 지워질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태수는 그 얼룩을 손끝으로 한번 쓸었습니다. 수첩은 펼치지 않았어요.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는 태순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첫 원고의 문장들, 지워진 제목들, 다시 붙인 쉼표들,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시간이 거기 들어 있었습니다. 오정숙은 그걸 회 받침으로 썼습니다. 문혜련은 창밖을 봤죠. 이순자는 웃었습니다. 태수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쪽으로 걸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이미 3개의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동창 모임에 나가기 전부터 거기 있던 것들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들은 그냥 업무 파일이었습니다. 3건 모두 실무팀에서 이미 위험 표시가 붙은 자료였습니다. 태범건설은 공사비 산정과 하도급 구조가 불투명했고 문혜련의 원고는 인용 출처 문제로 몇 차례 보완 요청을 받은 상태였어요. 이순자의 제휴안 역시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내부 검토표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마지막 판단만 미루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이름들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기억이 판단을 흐리게 할까봐 한 번 더 보고 있었던 것이었죠. 첫 번째는 KM그룹 계열 복합문화공간 시공 입찰 현황 보고서였습니다. 태수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시공 후보 업체 목록 6번째 줄에 이름 하나가 있었습니다. 태범건설. 오정숙이 잔을 흔들며 자랑하던 그 회사였죠. 두 번째 파일은 KM 출판사 교양서 투고 검토 목록이었습니다. 태수는 종이를 넘기다가 3번째 줄에서 손을 멈췄어요. 문혜련. 국문과 교수.
3년째 같은 출판사 문을 두드리고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KM 복합문화공간 상권 데이터 제휴 심사 목록이었습니다. 태수는 태블릿 화면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이순자, 부동산 프랜차이즈 대표, 복합문화공간 주변 상권 데이터와 입점 중개 제휴를 제안한 업체였습니다. 말은 제휴였지만 사실상 KM 이름을 자기 가맹점 홍보에 붙이고 싶어 하는 건이었죠. 태수는 새 이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낮에는 그저 보고서 안에 이름들이었습니다. 계약 가능성, 매출 전망, 브랜드 적합성, 리스크 여부 같은 단어들 사이에 놓인 이름들이었어요. 그런데 밤이 되자 그 이름들 위로 얼굴이 겹쳤습니다. 수첩 위에 회를 올리던 오정숙의 손,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던 문혜련의 옆얼굴, 입을 막고 새어나오던 이순자의 웃음. 태수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소리 뒤로 아주 오래된 문 하나가 닫히는 것 같았죠. 태수는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 수첩을 봤습니다. 간장 얼룩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조금 더 진하게 보였습니다. 검은 자국 하나가 지나간 밤을 그대로 붙잡고 있었어요. 그때 태순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말이 먼저였던 건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먼저였던 것도 아니었어요. 간장 얼룩을 본 손이, 세 개의 파일을 덮은 손이 그대로 핸드폰을 집어든 것이었습니다. 벨이 2번 울렸습니다. 남기호가 받았습니다. 회장님, 태수는 수첩을 내려다본 채 말했습니다. 남 실장, 네, 회장님. 오늘 책상 위에 올려둔 3건 있죠. 태범건설 입찰건, 문혜련 교수 원고건, 이순자 대표 제휴 심사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태순의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3건 모두 반려하세요. 수화기 너머로 아주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기호는 되묻지 않았어요. 사유는 어떻게 정리할까요? 태수는 수첩 모서리의 얼룩을 보고 있었습니다. 빠짐없이 붙이세요. 네. 법무 검토든 내부 심사 의견이든 필요한 자료는 전부 붙이세요. 태순의 손끝이 간장 얼룩 옆에서 멈췄습니다. 상대가 반박할 수 없게요. 남기호의 대답은 낮고 단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감정은 빼고요. 네. 기준대로만 하세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태수는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골목 어딘가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한 번 났다가 사라졌고 스탠드 불빛은 책상 위 3개의 파일 위로 길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태범건설, 문혜련, 이순자. 새 이름은 이제 더 이상 동창 모임 명단에만 적힌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태수는 수첩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간장 얼룩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기억이 그런 것이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도 가죽결 안에 남아있는 것이요. 이때까지만 해도 오정숙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자신이 웃으며 던진 말들이 강태순의 책상 위에서 하나씩 반려 사유가 되어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을요. 열흘 뒤 이순자는 오전부터 핸드폰을 자주 확인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 뽑은 홍보 문구 시안이 놓여 있었어요. 흰 종이 맨 위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KM 복합문화공간 상권 데이터 제휴 예정.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자는 이미 가맹점주들에게 말해두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KM이랑 묶인다고요. 그 말을 들은 몇몇 가맹점주는 바로 광고비를 더 내겠다고 했고 어떤 점주는 간판 교체 시기를 앞당기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순자는 그 반응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부동산 프랜차이즈를 시작한 지 11년이었습니다. 가맹점은 22개. 작지 않았지만
시장에서 이름이 크게 도는 회사도 아니었어요. KM 복합문화공간과 묶이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 주변 상권 데이터에 이름을 올리고 입점 중개 제휴사로 들어가고 무엇보다 KM이라는 이름 옆에 자기 회사를 붙일 수 있었으니까요. 이순자가 원한 건 늘 그쪽이었습니다. 어디에 붙어 있느냐? 누가 옆에 있느냐? 그것이 사람을 다르게 보이게 만든다고 믿어왔죠. 오후 2시가 조금 지났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순자는 화면에 뜬 번호를 보자마자 허리를 세웠습니다. 네, 이순자입니다. 상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KM 복합문화공간 상권 데이터 제휴 심사팀입니다. 결과 전달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이순자는 미리 준비한 듯 웃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짧은 침묵이 지나갔습니다. 이번 제휴는 진행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순자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습니다. 네. 그 한 글자가 조금 늦게 나왔어요. 상대는 같은 톤으로 이어갔습니다. 제출하신 계약서와 가맹점 운영 자료 검토 과정에서 리스크 요인이 확인됐습니다. 가맹점주 광고비 전가 조항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구조, 본사 귀책 사유 발생 시 책임 제한 조항 등이 내부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순자는 처음엔 말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홍보 문구 시안 위에 손을 얹었어요. KM 복합문화공간 상권 데이터 제휴 예정. 그 글자가 손바닥 아래에서 구겨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실무 검토 단계와 최종 심사 단계는 다릅니다. 그럼 수정해서 다시 내면 되죠. 조항 조금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이번 거는 재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왜요? 반려 사유가 이미 확정됐습니다. 서면으로도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반려. 그 말이 사무실 안에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이순자는 핸드폰을 귀에 붙인 채 책상 위의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앞으로의 계획처럼 보였던 글자가 이제는 거짓말처럼 보였어요. 잠깐만요. 누가 최종으로 본 거예요? 상대가 잠시 멈췄습니다. 내부 심사 절차에 따른 결정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순자는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화면은 이미 어두워졌고 사무실 밖에서는 직원들이 복사기를 쓰는 소리가 났어요. 아주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 평범함이 더 이상했습니다. 이순자는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다시 내려놓았다가 또 들었어요. 같은 동작이 2번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오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숙아. 왜? 오정숙의 목소리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입술을 한번 눌렀습니다. KM에서 제휴 안 된대. 수학이 넘어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왜? 계약서에 문제가 있대. 내부 기준에 안 맞는다고. 어제까지만 해도 긍정적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발열해. 오정숙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짧게 웃었어요. 내가 뭘 잘못 써놨겠지. 정수가. 큰 회사들이 원래 까다롭잖아. 별일 아니야. 오정숙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바로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화면에 남은 이순자의 이름이 꺼질 때까지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KM, 반려. 그 2 단어가 잠깐 걸렸습니다. 오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일 아닐 것이었습니다. 이순자가 자기 계약서를 허술하게 썼을 뿐일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쉬웠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오정숙은 몰랐습니다. 그것이 3번 중 첫 번째였다는 것을요. 사흘 뒤였습니다. 문혜련의 연구실 창밖으로는
대학 본관 앞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뒤라 학생들은 조금 느리게 걸었고 누군가는 종이컵을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문혜련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메일함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KM 출판사 편집부. 제목은 짧았습니다. 원고 검토 결과 안내 문혜련 교수님. 문혜련은 한 번 숨을 들이마신 뒤 메일을 열었습니다. 읽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원고 검토 결과 기존 논문과 중복되는 문장 구성이 다수 확인되었고 인용 출처 표시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이번 출간은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향후 수정 원고를 제출하더라도 동일한 사유로 검토가 제한될 수 있다는 문장도 붙어 있었어요. 문혜련은 메일을 닫았습니다. 잠시 뒤 다시 열었습니다. 내용은 그대로였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처음 원고를 넣었을 때 담당 편집자가 했던 말이 아직 기억났습니다. 교수님 이력이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문혜련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국문과 교수였고 강연 경력도 있었고 추천사를 써준 문인도 셋이나 있었어요. 원고가 조금 딱딱하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 정도는 편집부에서 만져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혜련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누군가가 다듬어 주겠지. 누군가가 자리를 만들어 주겠지. 자신은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 되겠지. 그런데 이번 메일은 달랐습니다. 예의는 있었지만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안쪽에서 단단히 잠긴 문이었죠. 문혜련은 노트북을 덮었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메일 아래쪽에 있는 담당자 번호를 확인하고 전화를 걸었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담당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문혜련은 바로 물었습니다. 메일 받았는데요. 설명을 좀 들어야 할 것 같아서요. 검토 결과에 안내드린 대로입니다. 3년 동안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잖아요. 실무 의견은 있었지만 이번에 최종 검토에서 반려사유가 확정됐습니다. 문혜련의 눈이 살짝 좁아졌습니다. 반려사유요? 네. 중복 문장과 인용 출처 문제입니다. 그 정도는 수정하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이번 거는 수정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안내드릴 게 있습니다. 문혜련의 손이 노트북 옆에서 멈췄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확인된 인용 출처 문제는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쪽에도 공유됐습니다. 연구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문혜련의 눈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정확한 절차는 위원회 측에서 안내가 갈 겁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문혜련은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연구윤리위원회. 그 단어 하나가 연구실 안에 가만히 떠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논문집과 공저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유리 액자 안에는 학회장 사진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다음 주 강연 자료가 놓여 있었어요. 문혜련은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보지 못했습니다. 시선은 노트북 화면 아래쪽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문혜련은 오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숙아. 응. 나도 KM에서 발려왔어. 오정숙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도? 문혜련은 그 한마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순자도 그렇지? 그건 순자 계약서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고 내 건 연구윤리위원회까지 넘어갔대. 수화기 너머에서 오정숙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문혜련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수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우리 셋이 그날 모였고 그날 이후에 순자 건이 막혔고
내 건도 막혔잖아. 오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혜련이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그날 우리가 그 수첩에 오정숙이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끝이 날카로웠어요. 그런 낡은 수첩 하나 때문에 KM이 움직였다는 말이야? 문혜련은 입을 닫았습니다. 오정숙은 짧게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순자 건은 순자 계약서 문제고 내 건은 내 원고 문제야. 그래도 시기가 우연이야. 오정숙의 대답은 빨랐습니다. 너무 빨랐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정숙은 소파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불을 켜지 않았고 창문 너머로 가로등 불빛만 들어왔어요. KM, 반려, 수첩. 그 세 단어가 자꾸 한 줄로 놓이려 했습니다. 오정숙은 그때마다 끊어냈습니다. 생선가게 딸, 비린내 난다던 여자, 회 받침으로 써도 아무 말 못하던 낡은 수첩. 그런 것들이 KM의 결제선까지 닿을 리 없었습니다. 오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방이 밝아졌어요. 그제야 숨이 조금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오정숙은 식탁 위에 놓인 물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았어요. 손끝이 조금 차가웠습니다. 물이 차서였는지 다른 이유였는지는 오정숙 본인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오정숙은 몰랐습니다. 3번 중 2번째가 지나갔다는 것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자신의 차례라는 것을요. 태범건설 본사 회의실의 아침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권태범은 긴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고 임원 넷은 양쪽으로 나뉘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가운데에는 KM 복합문화공간 입찰 제안서가 놓여 있었어요. 사흘 전까지만 해도 그 서류는 거의 확정된 계약처럼 다뤄졌죠. 조감도는 이미 새로 출력되어 있었고 예상 공정표도 다시 묶여 있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착공 이후 언론 보도 일정까지 미리 정리해 두었어요. 말 그대로 도장만 남은 일처럼 보였습니다. 권태범은 손끝으로 제안서 표지를 한번 눌렀습니다. KM 쪽 연락이 아직도 없나? 기획실장이 서류를 한 장 넘겼어요. 지난주 목요일까지는 자료 요청이 계속 왔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부터 끊겼습니다. 추가 도면 요청도 없고 원가 산출표 보완 요청도 없습니다. 담당자한테 전화는 3번 했습니다. 전부 회의 중이라고만 합니다. 권태범은 테이블 위를 손가락으로 한번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큰 회사들이 원래 좀 그래. 결제선이 길어서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권태범은 30년 동안 건설 일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자료 요청이 갑자기 끊기는 게 어떤 신호인지 모를 리 없었죠. 보통은 분위기가 먼저 식습니다. 담당자의 답장이 조금 느려지고 회의 일정이 밀리고 수정 요청의 톤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식은 게 아니었습니다. 잘린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성북구 도남동 해장국집 창가 끝자리에는 강태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순댓국이 나왔어요. 뚝배기 안에서 흰 국물이 느리게 끓었고 잘게 썬 파가 김 사이로 떠올랐습니다. 태수는 숟가락을 들기 전에 먼저 깍두기를 하나 집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몸에 밴 순서였죠. 수첩은 테이블 왼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간장 얼룩은 가죽결 안에 남아 있었어요. 마른 뒤라 색은 조금 옅어졌지만 자국은 그대로였습니다. 태수는 그 얼룩을 손끝으로 한번 쓸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숟가락을 들었어요. 창밖으로 시장 트럭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아직 셔터가 내려진 가게들 앞에는 종이박스가 쌓여 있었고
누군가가 파란 비닐 장갑을 끼고 생선 상자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어제와 같았고 그제와도 같았죠. 해장국집 주인이 물을 채워주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나오셨네요. 네. 요즘 바쁘세요? 태수는 잠깐 웃었습니다. 늘 비슷해요. 그 말 속에 회장실과 결제판과 막 반려사유가 정리되고 있는 3건의 서류가 들어있다는 걸 해장국집 주인은 몰랐습니다. 그저 동네 할머니가 아침을 먹으러 온 줄 알았겠죠. 태수는 깍두기를 하나 더 집었습니다. 같은 시각 태범건설 회의실에서는 권태범이 제안서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KM 쪽 자료 요청이 완전히 멈췄다는 보고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권태범은 더 이상 임원들 앞에서 웃지 않았어요. 회의는 15분 만에 끝났고 그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를 나왔습니다. 저녁이 되자 KM 미디어 그룹 본사 회장실에는 불이 켜졌습니다. 강태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제판은 열려 있었고 맨 위에는 복합문화공간 입찰 현황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시공 후보 업체 목록 6번째 줄에 태범건설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검토 의견이 붙어 있었습니다. 공사비 산정 부풀림 가능성, 하도급 구조 불투명, 대외협력 고문 역할 불명확. 태수는 그 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수첩은 책상 오른쪽에 놓여 있었어요. 간장 얼룩이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조금 더 진하게 보였습니다. 태수는 결제판을 덮지 않았습니다. 그냥 펼쳐둔 채로 두었어요. 서류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서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죠. 밤이 깊었습니다. 오정숙의 집 거실에는 불이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정숙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가로등 불빛만 들어왔습니다. 순자도 KM에서 막혔고 혜련도 KM에서 막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편이 말했어요. KM 쪽 연락이 끊겼다고요. KM, KM, KM 3번이었습니다. 오정숙은 식탁으로 가서 물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는데 손끝이 조금 차가웠어요. 물이 차서였는지 다른 이유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팔짱을 끼려 했습니다. 그런데 편하게 껴지지 않았어요. 한쪽 팔이 자꾸 풀렸습니다. 오정숙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 다시 팔짱을 꼈습니다. 생선가게 딸, 비린내 난다던 여자, 회 받침으로 써도 아무 말 못하던 낡은 수첩. 그런 것들이 KM의 결제선까지 닿을 리 없었습니다. 오정숙은 그렇게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을 밀어낼수록 그날 밤 일어원 룸이 더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수첩이 테이블 위로 던져지던 소리, 간장이 가죽 위로 번지던 모양, 그리고 강태순이 그 얼룩을 따라가던 눈빛까지요. 그 눈이었습니다. 오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방이 밝아졌어요. 그제야 숨이 조금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강태순의 집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태순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수첩이 놓여 있었어요. 펼치지는 않았습니다. 고무줄도 풀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바닥 아래에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 강성일이 떠올랐습니다. 오래전 동창회 초대장이 왔을 때 태수는 봉투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강성일은 그 서랍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태수나 안 가도 돼.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성일은 더 묻지 않았어요. 다만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늦은 오후빛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다만 언젠가 내가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날이 오면 그때는 고개 숙이고 가지 마. 태수는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50년 동안 가지 않았습니다.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새 공책 한 권도, 자기 편 하나도, 이름 앞에 붙은 냄새를 떼어낼 힘도 없을 때는 가지 않았습니다. 갔다가 또 고개를 숙이게 될 것 같았으니까요. 이번에는 갔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태수는 수첩을 손바닥으로 한번 쓸었습니다. 그리고 책장 위 제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거실 불을 껐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오정숙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끝까지 떠올리지 않으려 했던 그 이름이 며칠 뒤 남편의 입을 통해 자기 집 식탁 위로 돌아오게 될 줄은요. 태범건설 입찰이 최종 반려된 건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권태범은 회사에서 그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면이었어요. 사유는 차갑고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업 방향 변경, 외부 시공사 선정 취소, 그리고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이 더 있었습니다. 향후 KM 계열 프로젝트 입찰 제안 검토. 권태범은 그 마지막 줄을 2번 읽었습니다. 입찰 탈락과 거래 제한은 전혀 다른 말이었습니다. 탈락은 이번에 안 됐다는 뜻이지만 거래 제한은 앞으로도 문이 닫힐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KM 계열사 전체와의 거래가 막힌다는 의미였죠. 그날 저녁 권태범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식탁에 앉았지만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오정숙은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권태범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KM 담당 임원과 나눈 통화를 머릿속에서 다시 정리하고 있었죠. 상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권태범은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입찰 반려됐어. 오정숙의 손이 물잔 옆에서 멈췄습니다. 왜? 그냥 탈락이 아니야. 권태범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향후 거래 제한까지 검토하겠대. 오정숙은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거래 제한? KM 계열 프로젝트 전체에서 말이야. 식탁 위가 조용해졌습니다. 권태범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한번 쓸어내렸어요. 그리고 단순한 시공평가 문제가 아니래. 오정숙은 물잔을 잡았습니다. 그럼 뭔데? 권태범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이름도 검토 대상에 들어갔다더라. 오정숙은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 이름이 왜? 대외협력 고문. 권태범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안서에 당신 이름 넣었잖아. 그제야 오정숙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맞았습니다. 태범건설 입찰 제안서에는 오정숙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비상근 이사 겸 대외협력 고문. 역할란에는 문학의 네트워크 담당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오정숙이 직접 넣어달라고 한 자리였습니다. 동창들 앞에서 자랑할 이름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태범건설이 작년에 운영자금 대출을 연장하면서 담보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오정숙 명의의 상가 건물이었어요. 회사가 흔들리면 그 건물도 같이 흔들리는 구조였습니다. 오정숙은 그제야 그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이름, 자리, 건물, 자랑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게 전부 제안서 위에 대출 서류 위에 올라가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오정숙은 KM그룹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연결 끝에 남기호가 받았어요. KM미디어그룹 비서실 남기호입니다. 오정숙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태범건설 권태범 대표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입찰 반려건으로 설명을 좀 들어야겠어요. 남기호의 목소리는 단정했습니다. 반려 사유는 서면으로 전달됐습니다. 그건 봤고요. 누가 결정한 건데요? 최종 결재권자 지시입니다. 그 최종 결재권자가 누군데요? 남기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오정숙 이사님. 그 호칭에 오정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기호가 그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오정숙 이사님. 회사 안에서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KM이 자신을 그 이름과 직함으로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번 건은 태범건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안서에 올라간 성함과 역할까지 함께 검토됐다는 뜻입니다. 전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오정숙은 한동안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최종 결재권자.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남기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자신의 이름과 직함을 알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제안서까지 봤다는 것도요. 오정숙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KM의 최종 결재권자.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뉴스에서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KM은 회장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회사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순간 1억 원 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수첩이 던져지던 소리, 간장이 번지던 모양, 그 얼룩을 따라가던 강태순의 눈. 오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생각이 자꾸 한 줄로 놓이려 했습니다. 오정숙은 그때마다 끊어냈어요. 생선가게 딸이 KM 회장일 리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손끝은 다시 차가웠습니다. 이번에는 물잔도 들지 않았는데 그랬습니다. 오정숙이 다시 자리를 만든 건 그로부터 닷새 뒤였습니다. 장소는 같은 일식집 1호원이었습니다. 같은 개인룸이었어요. 다만 이번에는 12명이 아니었습니다. 문혜련, 이순자, 강태순, 그리고 오정숙. 4사람뿐이었습니다. 오정숙이 직접 연락했습니다. 강태순에게도 문자를 보냈어요. 태순아, 그날 일도 있고 얼굴 한번 보자. 그렇게 적었습니다. 강태순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나왔어요. 룸 안의 공기는 지난번과 달랐습니다. 참치회는 없었고 간단한 정식 4개만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번처럼 웃음소리가 먼저 차오르지도 않았어요. 오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태순아, 와줘서 고마워. 강태순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가죽 수첩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간장 얼룩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정숙의 시선이 그 얼룩에 멈췄어요. 그녀는 오늘 새 수첩 하나를 사왔습니다. 비슷한 색의 가죽 수첩이었어요. 백화점 문구 매장에서 포장까지 해온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그것을 내밀며 이렇게 말하려 했습니다. 그날 내가 너무했어. 이걸로 새로 써.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낡은 수첩 하나쯤 새 것으로 바꾸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강태순이 꺼내놓은 진짜 수첩을 보는 순간 오정숙은 가방에 넣어둔 새 수첩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 수첩 위에는 아직 간장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워지지 않은 채로요. 오정숙이 물잔에 물을 따랐습니다. 손이 조금 느렸습니다. 우리가 그날 좀 심했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문혜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사실 별말 안 했어. 오정숙이 문혜련을 봤습니다. 문혜련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정숙이 내가 분위기를 그렇게 만든 거잖아. 나는 그냥 옆에 있었고 이순자가 바로 따라붙었습니다. 나도 그냥 웃은 거야. 분위기상 안 웃을 수가 없었잖아. 오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희도 같이 웃었잖아. 문혜련이 낮게 말했습니다. 웃은 거랑 던진 거랑 같아?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문혜련의 시선이 수첩 쪽으로 내려갔어요. 수첩에 회 올린 것도
간장 부은 것도 너였어. 정수가. 이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는 말렸어야 했는데 그냥 웃은 거고. 말렸어야 했는데 웃은 게 무슨 자랑이야? 오정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세 사람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오정숙을 중심으로 묶여있던 자리였습니다. 그 묶음은 친구라기보다 서열에 가까웠죠. 누군가가 앞에서 모욕하면 누군가는 창밖을 보고 누군가는 웃는 방식으로 유지되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공포로 유지되던 것은 흔들리는 순간 가장 먼저 가운데 사람을 밀어냅니다. 오정숙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사실은 친구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자신이 강하다고 믿을 때만 옆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정숙은 입술을 한번 적셨습니다. 태순아. 강태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정숙은 가방 쪽으로 손을 가져갔다가 멈췄어요. 그 안에는 포장된 새 수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꺼낼 수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수첩이 이미 대답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은 내가 좀 지나쳤어. 말은 사과처럼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끝은 금방 다른 쪽으로 흘러갔어요. 우리 나이가 몇인데 옛날 일 붙잡고 그러니. 다 잊자. 강태수는 수첩을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오정숙이 다시 말했습니다. 나도 요즘 일이 좀 안 좋아서 예민했어. 문혜련이 오정숙을 받고 이순자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정숙은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온 이상 해야 할 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말이야. 그제야 방 안의 공기가 더 조용해졌습니다. 오정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내가 KM 쪽에 아는 사람 있으면 말 좀 해줄 수 있어?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부탁도 아니었죠. 계산이었습니다. 오정숙은 아직도 강태순을 낮게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회장이지 가 아니었습니다. 너 같은 애라도 혹시 아는 사람 하나쯤은 있지 않겠니? 였어요. 생선가게 딸에게 내미는 마지막 줄 같은 것이었습니다. 강태수는 천천히 오정숙을 봤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정면으로요. 그리고 입을 열려던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 또각. 발소리가 룸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불빛이 룸 안으로 길게 들어왔어요. 그 빛 사이로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짙은 회색 정장에 검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룸 안을 둘러보지 않았어요. 문혜련도 이순자도 오정숙도 보지 않았습니다. 곧장 강태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 가져왔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그대로 멈췄습니다. 오정숙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어요. 딸각. 젓가락이 접시 모서리에 부딪혔다가 테이블 위로 굴렀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줍지 않았어요. 문혜련은 창밖을 보지 못했습니다. 평생 불편한 순간마다 시선을 둘 곳을 잘 찾아내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창밖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여자 하나가 자신이 피하던 모든 시선을 막아버린 것처럼요. 이순자의 입가에서도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늘 누군가의 말끝에 먼저 웃을 준비가 되어 있던 입이 이번에는 조금 벌어진 채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오정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이라니요. 남기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들고 온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하나, 태범건설 거래 제안 확인서였습니다. 또 하나, 문혜련 원고 최종 반려 및 연구윤리위원회 확인 요청서였어요. 마지막 하나,
이순자 프랜차이즈 제휴 제외 통보서였습니다. 세 장의 서류가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던 세 사람의 이름이 이제는 각자 다른 서류 위에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오정숙은 그 서류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자기 이름, 남편 회사 이름, 문혜련의 이름, 이순자의 이름, 그리고 그 모든 이름 위에 같은 회사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KM 미디어 그룹. 오정숙은 침을 삼켰습니다. 삼켜도 목 안쪽이 마른 채였습니다. 남기호의 시선이 테이블 가운데로 옮겨갔습니다. 낡은 가죽 수첩이 거기 있었습니다. 간장 얼룩이 그대로 남은 수첩이었어요. 남기호는 그 수첩을 향해 잠시 고개를 낮췄습니다. 물건 하나를 보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시간을 보는 태도였죠. 이 수첩은 KM 미디어 그룹 창립 자료실에도 복제본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들고 계신 원본입니다. 오정숙의 눈이 수첩으로 갔습니다. 자기가 회 받침으로 썼던 수첩이었습니다. 간장을 부었던 수첩이었습니다. 생선가게 장부라고 비웃었던 수첩이었어요. 그 수첩을 남기호는 원본이라고 불렀습니다. KM 미디어 그룹의 창립 자료실에도 없는 원본. 오정숙은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남기호가 오정숙을 봤습니다. 그 정도는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정숙의 어깨가 아주 작게 움찔했습니다. 그 말이었습니다. 50년 전 교실에서 오정숙이 태순에게 수없이 던졌던 말이었어요. 그 정도는 알아야지, 태순아. 생선가게 딸은 이런 것도 모르니. 그 정도는 알아야지. 같은 말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오정숙을 향해서요. 방 안에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강태순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손끝은 느렸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안쪽 작은 칸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서류 3장요. 수첩요. 그 작은 명함 위에는 검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KM 미디어 그룹 창업주 회장 강태순. 그뿐이었습니다. 로고도 크지 않았고 장식도 없었어요. 다만 이름과 직함만 단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나, 둘, 셋, 3초였습니다. 오정숙은 그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이름 석자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바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강태순, 생선가게 태순이, 비린내 태순이, 갈치 장부 쓰는 애. 오정숙이 50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덧칠해온 그 이름이 KM 미디어 그룹 창업주 회장이라는 직함 아래 놓여 있었어요. 오정숙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내려갔어요. 무릎 위로요. 50년 전 교실에서 태순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는 오정숙의 손이 무릎 위 천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강태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 씨,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 안의 누구도 그 목소리를 흘려듣지 못했습니다. 오정숙은 고개를 들었어요. 태순이 자신을 그렇게 부른 적은 없었습니다. 50년 동안 오정숙이 태순을 태순아라고 낮춰 불렀지 태순이 오정숙을 정숙 씨라고 부른 적은 없었거든요. 물수건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닙니다. 오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간장 때문도 아니고요. 강태수는 수첩 위에 얼룩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은 50년 동안 나를 사람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생선가게 딸, 비린내, 갈치 장부 쓰는 애. 강태순의 손끝이 수첩 모서리에 닿았습니다.
그게 50년 동안 당신이 나를 부른 이름이었습니다. 한 번도 강태순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어요. 오정숙은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강태순? 그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름은 처음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오정숙의 눈이 오래도록 그 위를 지나쳤을 뿐이었죠. 강태수는 수첩을 자기 쪽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첫 장을 펼쳤어요. 빽빽한 손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자를 대고 쓴 것처럼 줄 사이가 고른 글씨였습니다. 맨 위에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어떤 계절, 최원서, 그 아래로 문장 수정과 제목 후보, 초판 부수 계산과 인쇄비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어떤 문장에는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고 어떤 단어 옆에는 작은 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수첩은 장부이기도 했습니다. 원고이기도 했고요. 강태순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증거였습니다. 생선가게 장부라고 했죠. 강태순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나는 장부를 오래 봤습니다. 어머니 생선가게에서부터요. 오정숙은 숨을 삼켰습니다. 고등어 몇 마리, 갈치 몇 토막, 팔린 것과 남은 것, 받아야 할 돈과 갚아야 할 돈. 태순의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걸 적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강태수는 수첩 첫 장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방 안의 시선이 전부 그 손끝에 모였습니다. 사람도 결국 자기가 쌓은 대로 계산된다는 걸요. 문혜련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순자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정숙이 입술을 떼었습니다. 태순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말이 좀 심했어. 그래도 우리 친구잖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친구요? 강태순이 오정숙을 봤습니다. 오정숙은 말을 멈췄어요. 친구는 사람을 냄새로 부르지 않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테이블 위의 서류보다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오정숙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태순아, 잘못했어. 정말. 반성은 안 받겠습니다. 강태순이 수첩을 덮었습니다. 소리는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정숙은 그 소리에 어깨를 움찔했습니다. 너무 늦었으니까요. 강태순은 명함을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수첩만 가방에 넣었어요. 그 손놀림은 차분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정리해온 것을 이제야 제자리에 넣는 사람처럼요. 남기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강태수는 룸을 나갔습니다. 뒤에 남은 세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봉투 3개와 명함 1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서로에게 사과를 미루던 사람들은 이제 각자 자기 앞에 놓인 서류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누구도 먼저 웃지 않았습니다. 그날 동창 모임은 조용히 끝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50년 동안 이어져 온 서열 하나가 그 자리에서 무너진 것이었죠. 6달이 지났습니다. 오정숙은 자기 이름이 적혀 있던 상가 유리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 안쪽에는 임대문의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종이 모서리 한쪽이 살짝 들려 있었고 그 아래로 빈 상가 안쪽에 먼지가 보였습니다. 한때 그 건물은 오정숙이 동창들 앞에서 가장 자주 꺼내던 자랑이었습니다. 내 명이야. 그 말을 할 때마다 오정숙의 손은 늘 반지 쪽으로 갔죠. 반지를 한번 만지고 웃고 상대의 표정을 살피는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손은 이삿짐 박스 위에 테이프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직! 테이프가 찢어지는 소리가 빈 상가 안에 짧게 울렸습니다. 태범건설은 부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KM 계열 거래가 막히자 다른 거래처들도 하나씩 등을 돌렸어요. 권태범은 사무실 집기를 정리했고
담보로 잡혔던 오정숙 명의의 상가도 결국 넘어갔습니다. 문혜련은 연구윤리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강의실 앞에 붙어있던 이름표가 한동안 내려갔고 다음 학기 강의 목록에서도 그녀의 이름은 빠져 있었어요. 출판 예정이던 원고는 더 이상 어디에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이순자의 프랜차이즈도 빠르게 줄었습니다. 22개였던 가맹점은 절반 아래로 떨어졌고 한때 벽에 걸어두었던 KM 제휴 예정 시한은 사무실 파쇄기 안으로 들어갔어요. 웃음소리가 가장 컸던 사람부터 가장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강태수는 성북구 도남동 해장국집 창가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댓국 한 그릇, 깍두기 접시, 그리고 테이블 왼쪽에 낡은 가죽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간장 얼룩은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닦아도 빠지지 않는 자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얼룩은 더는 아프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모욕의 흔적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강태순이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이번에는 아무도 그 수첩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회를 올리지 않았고 아무도 생선가게 장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수첩은 그냥 거기 놓여 있었습니다. 강태순의 손 옆에요. 해장국집 주인이 물을 채워주며 물었습니다. 오늘도 수첩 가져오셨네요. 강태순은 수첩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네. 오래 쓰셨나 봐요. 태수는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오래됐죠. 그 말에는 많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생선 포장지로 만들던 종이 수첩과 첫 원고를 베껴 쓰던 밤과 간장이 번진 가죽 모서리와 50년 만에 되찾은 자기 이름까지요. 하지만 해장국집 주인은 거기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알 필요도 없었죠. 태수는 수첩 첫 장을 펼쳤습니다. 첫 장 아래쪽에 오래전 자신이 적어둔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좋은 글은 끝까지 살아남는다. 태수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문장을 보고 있는데 문득 강성일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오래전 동창회 초대장이 왔을 때 그이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태순아, 그때는 고개 숙이고 가지 마. 태수는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나 오늘 고개 안 숙였어. 대답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만큼은 50년을 돌아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죠. 태수는 수첩 첫 장을 다시 덮었습니다. 간장 얼룩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얼룩은 강태순을 낮추는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고 돌아온 사람이 남긴 표시였죠. 창밖으로 시장 트럭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셔터가 내려진 가게들 앞에는 종이박스가 쌓여 있었고 누군가가 파란 비닐 장갑을 끼고 생선 상자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그쪽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오래전에 자신이 거기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톱 밑에 냄새가 남아도 교복 소매에 바닷물 자국이 말라도 종이를 주워 수첩을 만들던 아이. 그 아이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강태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강태순이야. 그 말은 주방에 국물 끓는 소리 사이로 조용히 묻혔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들어주지 않아도 됐어요. 강태순 자신이 들었으니까요. 태수는 깍두기를 하나 집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몸에 밴 순서였습니다. 수첩은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태순 자신이 더는 그 이름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가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내 시간을 함부로 낮춰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큰 소리가 아니라
끝까지 자신을 놓지 않는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꽃편지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래된 상처를 어떤 마음으로 지나오셨나요? 댓글로 조용히 들려주세요. 꽃편지 사연은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